여러분,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라고 하죠. 근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얘기할 건 이거거든요. 왜 한국은 이렇게 무섭게 설계됐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전쟁을 이기려고 만든 군대가 아니에요.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 이 한 문장을 각인시키려고 만든 군대죠. 지도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50km도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리인데 그 너머에 북한 장사정포 1만 문이 서울 향해 조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50%, 경제력 70%, 정치행정금융대기업 본사가 전부 수도권이잖아요. 첫날 서울 뚫리면요, 게임 오버예요. 나라가 없어져요. 미국은 워싱턴 뚫려도 뉴욕이 있어요. 중국은 베이징 뚫려도 상하이가 있죠. 한국은요, 서울 뚫리면 끝이에요. 백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군은 천천히 싸우는 군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후방에서 버틴다? 그런 거 없어요. 첫날 못 막으면 나라가 사라지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미쳐버린 거야. 세계 1위 포병 밀도에 세계 최상위권 기갑 전력. 육방부, 포방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취향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재래식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포병이 아무리 많아도, 전차가 아무리 많아도 핵 한 방이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한국도 핵 가지면 되잖아. 못 가져요. 핵 만드는 순간 경제 망하거든요. 자, 딜레마가 생긴 거야. 핵은 못 갖는다. 근데 핵 보유국을 막아야 한다. 어떻게? 근데 한국이 미친 짓을 했어요. 핵을 무력화시킬 순 없지만 핵 쓰기 전에 네가 먼저 죽는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이게 한국형 독침 전략이에요. 벌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벌이 왜 무섭냐면 침 때문이잖아요. 말벌한테 쏘이면 사람도 죽거든요. 한국이 그걸 만든 거예요. 핵은 아닌데 핵 쓰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공포. 자, 그럼 어떻게 공포를 심냐? 첫 번째는 지상이에요. 네 지휘부 원샷에 날린다. 현무5예요. 보통 미사일 탄두가 500kg인데 현무5는 8톤이에요. 16배. 하늘에서 트럭이 총알 속도로 꽂힌다고 보면 돼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마하 1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지하 100m가 뚫려요.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지상에서 터지면 에너지가 밖으로 퍼지는데 땅속에서 터지면 땅이 뚜껑 역할을 하거든요. 에너지가 아래로 퍼지면서 벙커 전체가 무너져요. 환기구, 통로, 시설이 전부 붕괴되는 거야. 지하 깊이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거기가 무덤이 되는 거지. 한 발에 하나씩. 원샷 원킬이에요. 근데 이게 15발에서 20발 동시에 떨어지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말했어요. 핵무기 이상의 위력이 나온다고. 핵 없이 핵급 타격. 2025년 말부터 실전 배치됐고 수백 발 확보할 계획이에요. 핵 있으면 뭐해요? 쏘기도 전에 죽는데. 자, 근데 생각해봐요. 땅에서만 날아오면 막을 수도 있잖아요. 발사 기지 위치 파악해서 선제 타격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른다. 장보고 3 잠수함인데 재래식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10개나 박아놓은 건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잠수함 이동에 어딘가에 숨어 있어도 북한이 찾을 수가 없어요. 북한 잠수함으로 찾는다고요? 그 1960년대 고물로요? 조용히 매복한 잠수함을 찾는다는 건 백사장에서 반을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 인류 역사상 잠수함끼리 수중에서 교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잠수함 영화 보면 잠수함끼리 어뢰 쏘고 막 싸우잖아요.
감독님들 상상력은 인정하는데 현실은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현무5가 평양을 향해 날아가고 동해 어딘가에서 SLBM이 동시에 날아오는 거예요. 두 방향인데 둘 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병력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면요. 세 번째, 해병대. 한국 해병대가 28,000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계 2위 규모거든요. 1위 미국은 바다가 둘이니까 많은 거고 2위 중국 4만 명은 사령부도 없는 오합지졸이에요. 한국 해병대는요. 독립사령부의 2개 사단, 2개 여단으로 지휘 체계가 딱 잡혀 있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포항에 해병대 1사단이 있는데 얘네가 동해안 어디로 상륙할지 북한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동해안 전체에 병력을 깔아놔야 하거든요.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한 개 사단 막으려면 서너 개 사단이 묶이는 거야. 해병대가 한 발도 안 쏘고 존재만으로 북한 병력이 꼼짝을 못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고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죠. 지상에서 현무5가 지휘부를 원샷 원킬하고 바다에서 잠수함이 어디선가 미사일을 쏘고 해안에서 해병대가 어딘가로 상륙해요. 세 방향이에요. 하나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셋 다 막아야 하는데 셋 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동시에 작동하면 김정은이 핵 버튼 누르기 전에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핵 쏘는 순간 현무5가 평양 30곳에 동시에 꽂히고 동해에서 SLBM이 날아오고 해병대가 어딘가로 상륙한다. 핵 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김정은이 뭘 믿고 핵 버튼 누르겠어요? 누르는 순간 자기 무덤 파는 건데. 이게 독침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부르냐? 고슴도치라고 하죠? 아니에요. 고슴도치는 귀엽잖아요. 찔려도 아야하고 끝이에요. 한국은 호저예요. 호저가 뭐냐면 고슴도치 키운 거라고 보면 되는데 15kg까지 크고 가시에 찔리면 사자도 죽어요. 감염돼서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거야. 급이 다르죠. 한국이 그거예요. 건드리면 피 흘리는 게 아니라 건드린 놈이 죽는 거지. 한국 군사력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전쟁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거죠. 서울이 인질이 된 순간 한국은 괴물이 됐어요. 지상에서, 바다에서, 해안에서 세 방향에서 동시에 죽음이 날아오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상 기적의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